전해드린 것처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여야가 전면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뿐 아니라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이득을 봤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입니다.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한석원 기자 나왔습니다. 항소를 포기하면 막대한 규모의 부당이익 환수가 불가능해진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죠. 네, 맞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이 앞으로 수천억대 이르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당이익 환수 사실상 막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얻은 수익 7,886억 원을 모두 부당 수익으로 보고 전액 환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검찰 구형 당시 추징금 규모 살펴보면요. 김만배 씨 6,112억 원, 남욱 변호사 1,011억 원, 정영학 전 회계사 647억 원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에서는 불분명한 손해액 산정 등을 이유로 김만배 씨 추징금 중 428억 원만 인정됐고 남욱, 정영학 씨 등은 추징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2심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검찰 입장에선 2심에서 배임죄를 더 다퉈서 추징금을 올리려 했는데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1심 판결인 추징금 428억 원보다 더 큰 금액을 추징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선물을 준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그럼 그 428억 원 말고요, 모두 민간업자들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까? 이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능한데요. 검찰은 기소 전에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부동산, 채권, 계좌를 찾아서 2,070억 정도 자산을 추징 보전, 즉 동결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산을 찾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동결 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28억 원을 빼고도 1,000억 원 이상 남아있는 상황인 건데 항소 포기로 추징이 어렵게 됐고 오히려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한동훈 전 대표 항소 포기에서 범죄자들에게 수천억 챙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고 야권 내부에서는 국고 손실에 해당하는 중죄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권 입장에서는 기소 자체가 조작 수사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야 모두가 국정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럼 이견이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야가 모두 이 국정조사 카드 꺼냈지만 대상과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수천억 원 환수 문제 등 국고 손실 가능성과 함께 무엇보다 항소 포기 자체, 그러니까 항소를 안 하기로 결정한 과정에서 지시라인,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만약 부당한 지시가 확인되면 법무부나 검찰 지휘라인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대입니다. 이 항소 포기 자체는 판결 취지에 맞는 정상 결정이었다 이런 입장이고 오히려 이 결정을 거부하거나 항명한 검사들이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항명을 친윤 검찰의 망동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아예 대장동 수사 전반으로 넓혀서 무리한 진술 강요가 없었는지 조작 기소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로 감찰, 청문회, 상설 특검까지 나아가자는 거여서 여야 간 입장차 좁히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당에선 김병기 원내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네. 오히려 취임 100일을 맞은 정청래 대표는 아무 메시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외부 봉사활동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장동 항소 포기 등 현안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정 대표 최근 부동산 대책과 재판 중지법 등 정치권 이슈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명청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뒤에 의도적으로 몸을 낮추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관계자 오늘 전화해보니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게 정 대표의 뜻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